자, 지난번에 넘어간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와 입자 배열.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가장 기본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인데요. 왜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에서 고유한 성질 변화 유무가 다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심화된 내용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짚어볼게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원자라고 합니다. 자, 원자는 한 개 혼자 존재해서는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서 같은 종류의 원자이어도 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이어도 되고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입자가 바로 분자라는 건데요. 자, 이 분자는 원자들의 구성이다.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알갱이 중에 제일 작은 입자가 바로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구성물이 똑같다는 것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거 알고 시작할게요. 자,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없느냐? 옆에 물 분자의 모형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상에서 보면 그림이 좀 작죠. 자, 산소 1개와 수소 2개가 결합되어서 물 분자 1개가 된다. 물 알갱이 1개라고 칩시다. 자, 그럼 지금 요 그림 안에 물 분자가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물 분자가 있습니다. H2O가 6개. 근데 이 H2O의 분자들 사이에 간격이 좀 가깝죠. 근데 이 물이 변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물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널찍널찍 멀어지게 됩니다. 분자의 배열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죠. 이것도 물질의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을 가열해주게 되면 이렇게 분자의 배열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분자의 배열이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넓은 상태로만 변했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한 게 없죠. 여전히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고 전체 6개의 물 분자가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분자 하나의 구성 원자들이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분자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분자들 사이의 간격, 즉 분자의 배열만 바뀐 거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 변화는 없다. 그냥 간격만 멀어졌다. 예를 들면 얘가 물 액체이고 얘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수증기, 기체이다. 상태의 변화만 온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변했으니까 물질의 성질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화학 변화. 자,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왜 화학 변화에서 물질 성질 변화가 있느냐?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붙어서 물 분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 분자 6개. 자, 얘가 이런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물질 변화. 자, 이렇게 이런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데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 넣어주게 되면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서로 빠이빠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 원자들끼리 2개씩 결합을 해서 산소 분자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 원자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와서 두 개씩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라는 새로운 분자 H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이라는 H2O가 전류를 흘려 넣어줘서 수소 분자 따로, 산소 분자 따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H2O라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내용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배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성질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 역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둘 다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물리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거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배열 당연히 변화하면 안 되죠.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분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물리 변화에서는 원자 배열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변하지 않죠. 그리고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변화 전후로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총 질량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가 다른 분자로 변화하는 건 있지만 이 전체 분자가 수소 H2O가 6개 있으면 수소는 6개, 수소가 12개, 수소 원자가 12개, 산소 원자는 6개가 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도 H2 기체, O2 기체 따로따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었지만 산소 원자는 여전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산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있죠. 즉 원자의 종류와 개수 변화 없습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그리고 물질의 총 질량도 변화가 없다. 자, 물질의 총 질량의 변화가 없는 거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내용을 배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입자의 배열을 가지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별해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